정자는 가방 하나만 들고 대저택 앞에 섰습니다. 40이 넘은 나이에 가정부 일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빚더미에 앉은 정자에게는 이 일이 유일한 희망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정자씨 들어오세요. 회장님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70대의 백발 노인이지만 눈빛만큼은 젊은이처럼 날카로웠어요. 이 집이 좀 크긴 하지만 금세 익숙해지실 거예요. 처음 몇 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방이 20개가 넘는 저택을 혼자 관리하는 일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하지만 회장님은 늘 고마워하셨어요. 정자씨 덕분에 이 집이 살아나는 것 같소.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자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회장님께는 자녀가 셋 있었어요. 큰아들 민수, 둘째 딸 미영, 막내 아들 현우. 모두 나이가 30을 넘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정자를 보는 눈빛이 차갑고 경계하는 듯 했거든요. 아버지 가정부를 왜 이렇게 나이든 사람으로 뽑으셨어요? 미영이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젊고 예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회장님은 단호하게 대답하셨어요. 정자 씨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소.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일을 못하는 건 아니야. 그날 밤 정자는 작은 방에서 잠자리에 들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열심히 일해서 빚을 다 갚고 새 출발을 해보자.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만남이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요. 한 달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회장님이 새벽마다 정자를 서재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히 차를 대접하라는 부탁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정자씨, 오늘 우리가 나눈 대화는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해요.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는 절대 말하면 안 돼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불안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회장님은 늘 건강해 보였는데 요즘 들어 자꾸 약을 드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서재에서 무언가를 적고 계셨어요. 정자씨, 혹시 은행에 계좌 하나 만들어 두셨나요? 어느 날 밤 회장님이 뜬금없이 물으셨습니다. 네, 급여를 받으려고 하나 만들어뒀습니다. 좋아요. 그 계좌 번호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에요. 정자는 점점 더 무서워졌습니다. 회장님이 왜 자신의 계좌 번호를 알고 싶어 하는 걸까요? 혹시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는 건 아닐까요? 며칠 후 정자의 계좌에 큰돈이 들어왔습니다. 1000만 원이었어요. 깜짝 놀란 정자가 회장님께 달려가자 회장님은 빙긋 웃으셨습니다. 정자씨가 열심히 일해주셔서 보너스예요. 하지만 이것도 비밀이에요. 아이들이 알면 질투할 테니까요. 그날부터 정자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자녀들의 시선이 예전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거든요. 특히 큰아들 민수는 정자가 지나갈 때마다 째려보듯 바라봤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어. 정자는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을 배신할 수는 없었어요. 그분은 자신을 가족처럼 대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회장님의 자녀들은 하나같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사업에 실패해서 빚을 많이 졌어요. 둘째 딸 미영은 도박에 빠져 있었고 막내 현우는 주식 투자로 큰 손해를 봤습니다. 모두 아버지의 돈을 바라고 있었어요. 아버지, 회사 주식 좀 물려주세요. 민수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야. 회장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그런 일이 반복되자 자녀들의 불만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자가 회장님의 총애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정자의 계좌에 큰 돈이 들어온 것도 은행에 아는 사람을 통해 알아냈습니다. 저 여자 아버지한테서 돈을 받고 있어. 미영이 화를 냈습니다. 분명히 아버지를 꼬드기고 있는 거야. 현우도 동조했어요. 민수는 더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저 여자한테 유산을 물려준다면 어쩌지? 우리는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어. 그날부터 자녀들은 정자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자가 어디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무엇을 하는지 모든 것을 확인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증오와 질투가 가득했습니다. 정자씨, 요즘 아이들이 왜 그러는 걸까요? 회장님도 느끼셨나 봅니다. 아마 제가 여기 있는 게 불편한 것 같습니다. 정자가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그런 걸 신경 쓸 필요 없어. 내 집에서 누가 일하든 그건 내 마음이야.
하지만 정자는 점점 더 위험을 느꼈습니다. 자녀들의 시선이 너무 차가웠거든요. 마치 자신을 제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느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정자는 우연히 들었어요. 자녀들이 거실에서 나누는 대화를요. 저 여자를 없애야 해.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떻게? 미영이 물었어요. 방법은 많아. 중요한 건 아버지가 저 여자를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정자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제 정말 위험해졌어요. 그 일은 회장님이 병원에 입원한 날 벌어졌습니다. 갑작스럽게 쓰러지신 회장님을 모시고 병원에 다녀온 정자는 녹초가 됐어요. 그날 밤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새벽에 눈을 떠보니 이상한 곳에 있었어요. 어둡고 좁은 방이었습니다. 문을 열려고 했지만 잠겨 있었어요. 아니, 잠긴 게 아니라 밖에서 세빗장으로 걸어 잠근 거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정자는 당황했어요.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캄캄한 방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정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하 창고에 갇혀 있다는 것을요. 정자. 밖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알겠지? 우리가 얼마나 화났는지 말이야. 왜 이러세요? 저를 왜 가둬놓으신 거예요? 정자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왜냐고? 내가 우리 아버지를 홀린 죄야. 미영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며칠 동안 정자에게는 물 한 모금, 밥 한 술도 주지 않았어요. 배고픔과 목마름이 견딜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정자는 점점 정신이 흐려졌어요. 때로는 회장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자씨, 포기하면 안 돼요. 살아남으세요. 하지만 그게 환청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정자는 벽을 두들기며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정자는 이제 일어날 힘도 없었어요.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렇게 죽는구나. 체념하려던 그 순간이었어요. 정자씨, 아직 포기하면 안 돼요. 분명히 회장님의 목소리였어요. 세빗장을 비틀어 보세요. 37번 돌리세요. 정자는 마지막 힘을 내서 세빗장을 만졌어요. 그리고 37번 비틀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빗장이 풀렸어요. 세빗장이 열리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깼습니다. 정자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 열린 거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 비틀거렸지만 어떻게든 문을 밀어 열었어요. 지하 창고에서 나와보니 깊은 밤이었습니다. 달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춰주고 있었어요. 정자는 조용히 저택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어요. 누구야? 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담배를 피우러 나왔다가 정자를 발견한 거예요. 형들아, 저 여자가 도망가고 있어. 이제 정말 위험했습니다. 정자는 죽을 힘을 다해 달렸어요. 몸이 약해져 있었지만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뒤에서 자녀들의 발자국 소리와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저 여자를 놓치면 안 돼. 경찰서에 신고할 거야. 정자는 어둠 속을 헤치며 달렸습니다. 다행히 이 동네 지리는 잘 알고 있었어요. 시장에서 일할 때 자주 다녔던 길들이었거든요. 좁은 골목길로 들어가서 몸을 숨겼습니다. 여기로 갔나? 민수의 목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정자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다른 쪽으로 갔어요.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분명히 다시 찾으러 올 거예요. 회장님은 어떻게 되신 걸까? 정자는 걱정이 됐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혹시 더 나빠지신 건 아닐까요? 그리고 왜 지하 창고의 세빗장을 여는 방법을 알고 계셨을까요? 새벽이 되자 정자는 움직였습니다. 일단 멀리 가야 했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갔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가방도 저택에 두고 나왔거든요. 어쩔 수 없이 걸어서 시내로 나갔어요. 그런데 길에서 이상한 걸 봤습니다. 신문 가판대에 자신의 사진이 실려 있는 거예요. 가정부 회장 살해 후 도주라는 제목이 큼직하게 써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정자는 충격을 받았어요. 회장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일까요? 그리고 자신을 범인으로 몰고 있다니요? 신문을 읽어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회장님이 병원에서 의문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정자와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정자를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가정부 정모 씨 회장과 금전적 관계 의혹. 거액의 돈을 받은 후 갑자기 실종. 경찰 전국에 수배령 내려. 모든 기사가 정자를 범인으로 몰고 있었어요. 자녀들이 언론에 증언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정자가 회장님을 독살했다느니, 유산을 노린 범죄였다느니 온갖 추측 기사가 넘쳐났어요. 길거리 사람들도 정자를 알아봤습니다. 저 여자 아니야? 신문에 나온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자는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황급히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편의점에서 물을 사려고 했지만 사장이 신문을 보더니 의심스럽게 쳐다봤어요. 정자는 그냥 나와야 했습니다. 이제 어디를 가도 범인 취급을 받을 거예요. 회장님 정말 돌아가신 건가요? 정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건강해 보이셨는데요. 병원에 입원하실 때도 의식이 뚜렷하셨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뉴스에서 나온 내용이었어요. 카페에서 몰래 TV를 보니 정자의 사진이 크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용의자 정모 씨는 평소 회장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아왔으며 유산 상속을 노린 계획적 범행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발표했습니다. 자녀들도 인터뷰에 나왔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말이에요. 저희는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정말 믿을 수 없어요. 미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정 씨를 너무 믿으셨던 게 화근이었어요. 민수도 한탄하듯 말했어요.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누가 정자의 말을 믿어주겠어요? 증거도 없고 도망자 신세인데 말이에요. 정자는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됐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을 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경찰도 언론도 일반인들도 모두요. 어떻게 해야 하지? 정자는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회장님의 진실을 밝혀야 했거든요. 며칠 동안 숨어 다니던 정자는 외곽에 폐가를 발견했습니다. 오래전에 버려진 집 같았어요. 일단 여기서 몸을 숨기고 생각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폐가는 생각보다 깨끗했어요. 누군가 간간히 관리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책상 위에 낡은 일기장이 하나 놓여 있는 거예요. 혹시 정자가 일기장을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의 필체였거든요. 오늘 정자 씨가 우리 집에 왔다. 오랜만에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난 것 같다. 아이들이 점점 탐욕스러워지고 있다. 내 재산만 노리고 있는 것 같아 슬프다. 정자 씨만이 나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것 같다. 이 사람에게 모든 걸 맡겨야겠다. 일기를 읽어 내려가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회장님은 이미 자녀들의 본성을 꿰뚫어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정자를 진정한 가족처럼 여기고 계셨습니다. 내가 죽으면 아이들이 정자 씨를 해칠지도 모른다. 미리 준비를 해둬야겠다. 37이라는 숫자를 기억하라고 정자 씨에게 전해야 한다. 그리고 우물을 찾으라고.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정자 씨, 만약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내 예상이 맞았다는 뜻이겠지요. 뒷마당 우물에 가보세요. 37걸음 걸어가서 우물 뚜껑을 열면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내가 선택한 유일한 상속인입니다. 정자는 손이 떨렸어요. 회장님이 자신에게 유산을 남기셨다는 말일까요? 그리고 우물에 뭔가 숨겨둔 게 있다는 걸까요? 폐가 뒷마당으로 나가보니 정말로 오래된 우물이 있었어요. 정자는 37걸음을 세며 걸어갔습니다. 우물 뚜껑을 열어보니 밧줄에 매달린 방수 가방이 하나 있었어요. 가방을 끌어올려서 열어보니 정자는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드디어 찾았다.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자는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민수와 미영, 현우가 모두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경찰도 서너 명 보였어요. 저 여자가 바로 우리 아버지를 죽인 범인입니다. 미영이 소리쳤어요. 정자는 가방을 꼭 안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잠깐만요. 들어보세요. 회장님이 남기신 게 있어요. 무슨 헛소리야. 현우가 화를 냈습니다. 지금까지도 거짓말로 빠져나가려고? 경찰이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정씨, 도주를 중단하고 순순히 따라와 주세요. 정자는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이 가방 안에 진실이 있어요. 회장님이 직접 숨겨둔 거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정자를 범인으로만 보고 있었거든요. 정자는 뒤로 계속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뒤가 절벽이었어요.
위험해. 경찰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정자는 결심했어요. 차라리 떨어져 죽더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요. 가방을 던지면서 소리쳤습니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있어요. 회장님의 진짜 유언장이 있다고요. 가방이 땅에 떨어지면서 서류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정자는 절벽으로 떨어져. 다행히 절벽 아래에는 깊은 물웅덩이가 있었어요. 정자는 물에 빠졌지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의식을 잃었어요. 위에서는 사람들이 떨어진 서류들을 주워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 한 명이 소리쳤어요. 잠깐, 이거 정말 회장의 유언장인 것 같은데요? 뭐라고? 민수가 달려왔습니다. 서류를 읽어본 경찰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이건 모든 재산을 정 씨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다른 서류들도. 자녀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정자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는 병원이었습니다. 경찰이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체포하려고 온 게 아니었습니다. 정 씨, 미안합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우물에서 나온 가방 안에는 놀라운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회장님이 직접 작성한 유언장, 자녀들의 범죄 증거들, 그리고 회장님이 정자에게 남긴 편지까지요. 유언장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모든 재산을 정자에게 상속한다. 그녀만이 내가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자녀들의 범죄 기록이었어요. 민수는 회사 돈을 횡령했고 미영은 도박빚을 갚기 위해 아버지 명의로 대출을 받았으며 현우는 주식 조작에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다 있었어요. 회장님은 병원에서 자연사하셨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어요. 독살이 아니라 심장마비였어요. 스트레스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회장님의 편지를 읽어보니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정자 씨, 당신은 내 인생의 마지막에 만난 진정한 가족입니다. 내 친자식들은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 아버지의 마음은 외면했지만 당신만은 진심으로 나를 대해주었어요.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잘 사용해서 행복하게 살아주세요. 편지를 다 읽은 정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회장님이 얼마나 자신을 아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한편 자녀들은 모두 체포됐습니다. 아버지를 감금하고 학대한 죄 그리고 각종 범죄 혐의로요. 특히 정자를 지하 창고에 가둔 일은 감금죄로 처벌받게 됐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법정에서 미영이 울먹였습니다.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어요. 민수도 후회하고 있었어요. 탐욕에 눈이 멀어서 소중한 걸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회장님은 돌아가셨고 그들의 진짜 모습도 세상에 다 드러났으니까요. 정자는 회장님의 유산을 상속받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유산의 일부는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회장님도 그걸 원하실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이제 편히 쉬세요. 정자는 회장님의 묘지에서 인사를 드렸어요. 좋은 일에 써서 회장님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몇 달 후 정자는 작은 식당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로 밥을 주는 일도 시작했어요. 회장님이 보여주신 따뜻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 식당에 한 노인이 오셨어요. 사장님, 정말 고마워요. 이런 곳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 말을 들으니 정자는 뿌듯했습니다. 비록 힘든 일을 겪었지만 결국 좋은 일로 이어졌으니까요. 회장님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것 같았어요. 탐욕에 눈이 먼 자녀들은 감옥에서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자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으며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운명적인 만남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정자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된 거였어요. 회장님의 사랑과 신뢰를 가슴에 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삶을 살아가기로 한 거니까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